지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서울에서요, 지금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이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요, 강남구가 폐업 매장이 최대로 많다는 거예요. 서울시 외식업 폐업률이 19%고 강남 폐업 매장이 2,800개라는 거예요. 언제? 지난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회사에서 50대 초반 40대 말에 나와가지고 남은 한 3, 40년을 그래도 연명해 보겠다고 자영업 하다가 이렇게 망해갑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장려하고, 그래서 집값 올려서 부동산 PF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라면서 최근에 강남이나 성수동 일대에 이 고가, 초고가, 최근에 강남이나 성수동 용산 일대의 초고가 아파트들을 그야말로 현금 부자들이 쇼핑하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들이 전 고가를 경신해서 신고가 가격이 형성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태 추이를 보던 이 투기꾼, 현금으로 이런 50억 이상 아파트를 사재끼는 것들은 투기꾼이죠. 전문 투기꾼입니다. 서울의 50억 이상 아파트가요, 올해 들어서 총 85건이 거래됐고 100억 이상이 6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한남동, 강남, 압구정, 서초, 반포, 성동구, 성수동 등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초고가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나 그 성격으로 봐서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넣기만 하면 사재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부동산 전반적인 하락과는 별도로 이들은 비싸게 주고 사서 더 비싸게 주고 팔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고가 거래는 현재 여야가 종부세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열린 입장을 보이는 것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주인 없는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분양, 소화불량 다시 7만 가구 돌파했고 인허가 물량이 1년 새 16%가 급감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안 팔리고 있어서 난리가 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할 거라는 부동산과 관련된 썸뜩한 경고도 나오고, 지방이 소멸하는 쇼크가 지방의 집값도 덮쳐서 지방의 집값은 지금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부실 부동산 PF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의 글이 실렸어요. 굉장히 좋은 글을 저는 이분이 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91년에 자산 버블 붕괴를 겪으면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동산 침체, 그리고 대출 연체, 금융권 부실 확대, 자산 가격 버블을 경험한 세대의 노동 의욕 상실, 출산율 저하,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인 진입,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정치권, 이게 일본의 이야기예요. 언뜻 들으면 한국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일본이 버블이 왔을 때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80년대에 미국의 1인당 GDP를 능가했고 엔고 시대에 자산에 충분히 투자해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3조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지금 32년째 세계 1위예요. 이 순대외 자산 투자가요. 그리고 일본은 인구 1억 2,300만의 내수 경제고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18%밖에 안 돼요.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박살이 났는데, 그러나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했던 짓을 안 하는 그런 나름의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발표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이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투기 성향 건설업자와 시행업자 투기꾼들이 감수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의 이익은 자기 주머니로 넣는 사유화를 하면서 부동산이 하강기의 손실은 공유화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축소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동산 관계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최근 2달 동안에만 구조가 더 늘어났다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 교수도 그렇거니와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사 살리려고 집값을 더 받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일각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라는 것은 이거 남돈 가지고 땅 집어 가지고 그 은행도 이금융권 돈 빌려서 땅값 10% 내서 계약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비도 대출받는 이런 부동산 PF는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건설업이 벤처 사업도 아닌데 천문학적인 이익을 노리고 사업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과정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전부 객관화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름 한국의 금융이 굉장히 투명해져서 대기업 재벌들도 지금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하는 것들이 금융기관과 사적으로 연루되어서 저렇게 수천억을 부동산의 개발에 끌어넣는 것 이것이 도대체 옳은 거냐라고 짚어봐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 살린다고 정권이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양 광고를 해대면서 신혼보금자리론 또 신생아 특공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이 옳느냐. 그리고 금융기관들한테 정부가 그들을 갖다가 너 돈 많이 벌잖아 돈 좀 내놔 해서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를 만드는 것이 옳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만을 위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망한 것처럼 한국이 망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올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터져서 망했을 때 전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런 부동산 투기에 공범이 되어가지고 투기적으로 아파트를 빚내서 샀다가 지금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미치지 않고는 왜 국가가 이 짓거리를 하느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연관, 산업에 대한 성수 효과가 있습니까? 제일 낮은 업종 아니에요?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국민들 먹여 살립니까? 아니지요. 부동산에서 일부 일자리가 생기는지는 몰라도 그걸 갖다가 하청 주면서 공사비는 전부 그냥 자르고 잘랐어요. 부실 공사가 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도 부실 공사가 된 게 수두룩하고 새 아파트들을 다시 사자마자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막대한 이익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재벌 건설사의 오너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중간에 유착한 놈들 다 인허가 건자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대장동에서 누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느냐. 50억 클럽이니 대장동에서 이재명 척근과 이재명이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뒷돈과 개인적인 착복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도둑놈들을 갖다가 국가가 메꿔주자고 합니까?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조를 헤쳐먹고 지난번에 부동산이 잘 나갈 때 수백 조쯤 헤쳐먹었지 않겠습니까? 수백 조 헤쳐먹은 놈들을 손실을 이제 국민이 메꿔줍니까? 참 더러운 나라입니다.